저는 당신이 자꾸 생각납니다. 좀 그렇죠. 그런데 따뜻해요. 나도요. 그날 강남 호텔 라운지 소파에서 제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회사 상사인 정도현 상무가 제 맞은편에 앉아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를 똑바로 보면서 조용히 말했거든요. 저는 당신이 자꾸 생각납니다.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닿았어요. 처음엔 무슨 업무 얘기인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런데 곧 깨달았죠. 키 183cm에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남자가 남편보다 6살이나 어린 이 남자가 지금 내게 진짜 고백하고 있다는 걸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목이 조여왔죠. 숨이 가빠졌어요. 결혼 23년 차인데 남편의 상사한테, 그것도 6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늘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말수 적고 정중했죠. 12월 송년회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아내분께서 이렇게 젊으신 줄 몰랐다는 그 한마디. 2초, 3초 머물렀던 그 시선. 그날부터 뭔가 시작됐던 거예요. 문자 한 통, 부인께 인사 전해달라는 그 한 줄, 카페에서의 5분,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 하얀 장미 5송이, 그리고 이 조용한 고백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남자의 조심스러운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제게 가져다 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혼란의 이야기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난 남편. 밥 차려주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한 남자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반포 호텔 9층 907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천만 원짜리 협박 사진 17장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남편의 18살 어린 내연녀는 누구인지, 사설 탐정 박철수는 왜 1억을 요구했는지, 23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48된 나이에 어떻게 다시 사랑을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젊은 날보다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48, 김지연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23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남편 민준호 씨는 올해 51입니다. 중견건설사 대한종합건설 영업팀 차장으로 18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들 민성준이는 23, 지금 군대 갔고요. 딸 민서연이는 21, 서울소재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결혼 생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아주 평범했죠.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새벽 5시 40분에 알람이 울려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5시 50분에 밥솥 스위치 누르고 6시 10분에 남편 아침 차려요. 된장찌개 데우고 김치 꺼내고 계란 후라이 3개 구워냅니다. 6시 30분에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아요. 다녀올게. 응. 조심해.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이 7시 5분에 현관문을 나서면 전 설거지를 시작해요. 7시 20분에 끝내고 세탁기 돌립니다. 7시 40분에 딸 깨우고 8시에 아침 차려줘요. 딸은 토스트 2장에 우유 1잔만 먹고 8시 30분에 나가죠. 혼자 남습니다. 9시부터 청소 시작해요. 거실 쓸고 닦고 방 3개 정리하고 화장실 2개 청소합니다. 10시 30분에 끝나면 빨래 널어요. 11시에 마트 갑니다. 대치역 근처 이마트죠. 장바구니 들고 1시간 동안 이것저것 사요. 총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쓰죠. 12시 30분에 집 와서 점심 대충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라면 끓이거나 전날 남은 반찬에 밥 말아 먹죠. 1시부터 3시까지는 TV 보거나 핸드폰 봅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시간 때워요. 지루해요. 너무 지루합니다. 3시부터 저녁 준비 시작해요. 감자 깎고 고기 재우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어요. 5시 30분에 딸이 들어옵니다. 6시에 저녁상 차려요. 엄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딸은 30분 만에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혼자 설거지해요. 7시쯤 끝나죠. 남편은 8시에 온다고 했는데 9시가 넘어 들어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9시 넘어요. 10시 넘는 날도 많아요.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틀어요. 뉴스 보고 예능 보고 드라마 봅니다. 전 주방에서 설거지 마저 하고 내일 도시락 준비해요. 10시가 넘으면 샤워하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남편은 침대에 벌써 누워서 핸드폰만 봐요. 유튜브인지 뭔지 보면서 혼자 킥킥거립니다. 자자. 응. 불 끄고 누워요. 남편은 3분 만에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전 천장만 바라봐요. 잠이 안 와요. 언제부터인가 우린 잠자리도 안 해요. 1달에 1번, 2달에 1번, 그것도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끝내고 돌아 누워 자요. 제 기분 따윈 묻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사는 남 같았어요. 그럴 때면 생각하죠. 여자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더라?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난 그냥 가사 도우미인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인가? 작년 9월부터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했어요. 영업 목표 못 채웠다고 했죠. 집에 오면 말도 없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가고 술자리 가고 집엔 거의 없었어요. 11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요.
소파에 쓰러져 잤습니다. 전 담요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48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보였고 처진 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팔자 주름, 목에 주름. 늙었구나. 이젠 여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12월 초였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엔 뭔가 허전했고 불행하다고 하기엔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덤덤했죠. 응.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전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23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사 송년회인데 임원들이 가족도 좀 데려오래요. 나도 잠깐만 들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 준비도 안 했는데 30분만 있다 와 인사만 하고 오면 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3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요. 서둘러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지?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산 거였죠. 입어보니 조금 끼었어요. 살이 쪘나?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립스틱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코트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어요.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죠.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100명은 되어 보였어요. 남편,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남편이 입구에서 저를 맞았어요. 왔어? 이리 와.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이곳저곳 데려다녔습니다. 소개했어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같은 인사를 20번쯤 반복했습니다. 지겨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한 남자 앞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자였습니다. 한 183cm는 되어 보였어요.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얼굴은 잘생겼고 인상은 부드러웠습니다. 상무님,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현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말투는 정중했고 미소는 부드러웠죠. 전 인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늘 신세 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민 차장님 덕분에 영업팀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이렇게 젊으신 줄 몰랐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 번 뛰었습니다.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교적인 멘트였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오래 머물렀거든요. 제 얼굴을 천천히 훑은 것 같았어요. 2초, 3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감사하다고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년회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도현, 상무, 그 시선이요.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샤워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2차 간다고 안 들어온다고 문자 보냈어요.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정도현 상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키 큰 체격,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 시선.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송년회 이후 5일이 지났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어요. 남편은 회사 송년 모임이라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딸은 남자친구 생겼다며 데이트 간다고 했죠. 집에 혼자 남았어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정도현 상무의 그 시선이요.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었어요.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정도현 상무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영업 전략 회의 있으니 자료 준비해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작게 덧붙여진 한 줄이 보였습니다. 부인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날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낮잠 자고 있었어요. 전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은 뒤척이다가 눈도 안 뜨고 고맙다고 중얼거렸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문자에 일부러 한 줄을 추가했다는 사실, 묘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전 계속 뒤척였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47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이었어요.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놓고 출근했다고 했어요. 급하게 갖다 달라고 했죠.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꼭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서둘러 준비했어요. 도시락 챙기고 코트 입고 나왔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 근처 대한종합건설 본사 빌딩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25분 걸렸죠. 11시 55분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1층이야. 아, 미안 지금 회의 중이야 10분만 있으면 끝나. 경비실에 맡겨놔. 그래. 전화를 끊고 경비실로 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부인이세요? 돌아보니 정도현 상무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핏이 완벽했어요. 송년회 때보다 더 가까이 보이니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죠. 코는 오똑하고 인매는 단정했어요. 턱선도 깔끔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민 차장님 만나러 오셨어요? 도시락 갖다 주려고요. 근데 회의 중이라고 하시네요. 아, 그 회의 제가 주관하는 건데 지금 막 끝났어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도시락을 건네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드시죠. 5분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절해야 할까? 아니, 5분이면
괜찮겠지. 그냥 예의상 권하는 거겠지. 네, 좋아요. 빌딩 1층 스타벅스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그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주문했고, 저는 카페라떼 그란데를 시켰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부서졌습니다. 송년회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소처럼요. 그날 잠깐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또 심장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차장님이 정말 복 많으신 분이죠. 이렇게 좋은 분을 아내로 두셨으니까요. 칭찬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물었어요. 부인,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12월 송년회 때도 느꼈지만 이 사람은 뭔가 직설적이었어요. 네?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평범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말을 흐렸습니다.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5년 됐다고 했어요. 외롭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궁금해진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가? 괜찮은가? 저도 결혼 생활 마지막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인은 행복해 보이는데 눈빛은 조금 외로워 보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정확히 읽어낸 걸까요? 겨우 2번 만났을 뿐인데, 5분도 제대로 대화 안 했는데, 오래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얼버무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15초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민 차장님 상사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도현 상무이사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010-8724-3516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회의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도시락 잘 전해드릴게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그 시선이 또 오래 머물렀습니다. 3초, 4초,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 안에 쥐어진 명함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명함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그의 번호가 거기 적혀 있다는 사실이요. 010-8724-3516 숫자가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1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18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저장할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010-8724-3516 이름은 정상무님이라고 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47분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부인, 저 정도현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네, 좋아요. 2시에 대치동 카페 모먼트에서 뵐까요? 은마 아파트 후문 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지?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1시 5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7분 거리였어요. 카페 모먼트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죠. 1시 58분에 도착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죠. 검은색 코트를 벗어 옆에 걸어뒀고 새색 터틀넥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더 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상무님은요? 전 혼자 있었어요. 익숙해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한 모금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연휴,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송년회 날부터 당신이 계속 생각났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 갖다 주러 오셨을 때도요. 그 카페에서도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상하죠? 겨우 2번 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옆에 살짝 댔어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손이 완전히 닿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부드럽게요. 손바닥에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23년 동안 남편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도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13분이었어요.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에 2박 3일이라고 했죠. 딸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였습니다. 저녁 6시 50분쯤 정도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혼자 계세요? 예.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같이 드실래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30분 후에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건 분명 선을 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27분 동안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산 거였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7시 40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하얀 장미 5송이였습니다. 지나가다 보이길래요. 꽃을 건넸습니다. 받으면서 손이 스쳤어요. 전기가 흘렀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리베라라는 곳이었어요. 2층 창가 자리였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지고 빌딩들이 반짝였어요.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레드 와인을 주문했어요. 까베르네 소비뇽이었죠.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잔을 들고 건배했어요. 무엇을 위한 건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혼 이야기, 제 결혼 생활 이야기, 서로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서요. 23년과 5년의 외로움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 씨, 오늘 정말 예뻐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고마워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재즈가 흘러나왔죠. 색소폰 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턱선이 단정했고 코는 오똑했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42분이었죠.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금 떨리고 있었죠. 지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가 떠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죠. 살아있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잘 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남편이 야근하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남편이 골프 가는 토요일 오후. 그런 시간이면 정도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면 전 항상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2월이 왔어요. 2월 2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죠. 겨울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날씨,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괜찮아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지연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우린 한참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죠. 지연 씨,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그러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혼하고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아내가 떠난 건 제 잘못이 컸죠. 일만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노트북 펴고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가고. 아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가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후회했죠. 하지만 늦었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죠. 그냥 일만 했어요. 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났어요. 송년회 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요. 지연 씨 눈빛에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저랑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났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가? 이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은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 씨, 전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8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한테서도 못 들은 말이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요.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사랑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었죠. 죄책감이 들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연 씨, 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린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느끼고 있었죠. 카페를 나서면서 그가 물었어요. 시간이 더 있으세요? 남편은 새벽 2시에 들어온다고 문자 보냈어요. 회식이라고요. 딸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죠. 네, 있어요.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한강변 조용한 곳이었어요.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근처였죠. 차를 세우고 우린 밖으로 나왔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어요. 그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었거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단단했어요.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죠. 남편한테서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지연 씨, 예.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깊어졌죠. 2초, 5초, 10초. 23년 동안 남편하고만 키스했는데
이렇게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뺨에도 맞췄습니다. 목에도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지연 씨, 저희 어디 갈까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반포 쪽 조용한 두티크 호텔이었어요. 호텔 더 디자이너스였죠. 체크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907호였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죠. 그가 저를 안았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이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속옷만 남았죠. 그도 옷을 벗었습니다. 제 몸을 보면서 그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23년 동안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그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키스하고 또 키스했어요. 목, 어깨, 가슴, 온몸에 입을 맞췄죠. 손길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린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였어요.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폈죠. 아프진 않냐고 물었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깊어졌죠. 23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톱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어요. 도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지연 씨, 그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정이 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각이 있었나? 48세에 처음 느껴보는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끝나고 그의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붙어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죠.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행복해요? 예,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그가 제 머리칼을 쓰다듬었어요. 이마에 키스했죠.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의미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었어요. 12시 47분이었죠.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예. 새벽 1시 20분쯤 호텔을 나왔어요. 그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또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차에서 내렸어요. 그가 떠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벌써 보고 싶었어요. 집에 들어가 샤워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목에 키스 자국이 하나 있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그의 체온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향기도요. 숲 냄새 같은 향수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랑해요. 잘 자요. 저도 사랑해요. 잘 자요. 그날 밤
정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 씨를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죠. 2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린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남편은 야근과 골프로 바빴고 딸은 남자친구 생겼다며 자주 놀러 다녔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도연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죠. 32평형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넓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블랙과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였죠. 거실, 소파는 가죽이었고 TV는 65인치였습니다. 주방은 고자형이었어요. 창밖으로 강남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매일 이 야경을 보는구나. 네, 근데 외로웠어요. 혼자 보면요. 이젠 외롭지 않죠? 당연하죠. 당신이 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레드 와인이었어요. 프랑스산 보르도였죠. 한 잔, 2잔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어요. 검은색 시트가 깔려 있었죠. 이번엔 더 천천히였어요. 시간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밤 11시에 온다고 문자 보냈으니까요. 옷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침대에 누웠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오래요. 사랑했습니다. 1번, 2번. 쉬었다가 또 사랑했어요. 샤워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 씻겨 주면서 키스하고 또 사랑했어요. 물소리와 신음 소리가 섞였죠. 침대에 누워 영화를 봤습니다. 노트북으로요. 로맨스 영화였죠.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좋았거든요. 지연 씨, 만약에요. 응?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상상해 봤어요.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였죠.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남편과의 이혼을요. 도연 씨와 함께 사는 모습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옆에 그가 있고 함께 아침 먹고 함께 잠드는 모습을요. 그 상상이 달콤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 저녁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랑 데이트 간다고 했죠. 도연 씨가 집으로 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위험했지만 좋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15분에 왔어요. 손에 장미 한 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빨간 장미 99송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였죠.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지난번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까르보나라 파스타와 시저 샐러드였어요. 와인도 한 병 땄죠. 식탁에 마주 앉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어요. 진짜 부부처럼요. 식사 후 케이크를 잘랐어요. 초 14개를 꽂고 불을 껐습니다. 함께 소원을 빌었죠. 전 빌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게 해달라고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티파니 블루 박스였죠.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가늘고 예쁜 실버 목걸이였어요. 이거 티파니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는 이것도 부족해요. 제 목에 직접 걸어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반짝였죠. 예쁘죠? 당신이 예뻐요. 키스했습니다. 거실에서요. 소파로 갔어요. 옷을 벗겼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사랑했어요. 처음이었죠. 침실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건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더 짜릿했어요. 끝나고 침실로 갔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쯤 그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나가려는 걸 봤습니다. 벌써 가요? 예. 지연 씨는 더 자요. 문 잠그고 갈게요. 이마에 키스하고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봤습니다. 그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직 목에 걸려 있었죠. 빼야 했지만 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행복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예감이었을까요? 그냥 이대로 계속될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도요.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봄이 아니라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3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분, 10분.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물었어요. 평소처럼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장 보고 그런다고요. 목걸이 새로 산 거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였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도연 씨가 준 티파니 목걸이였죠. 빼야 했는데 너무 예뻐서 계속 걸고 다녔어요. 인터넷에서 샀다고 둘러댔어요. 세일해서 싸게 샀다고요. 남편은 티파니 같은데 인터넷에 티파니가 세일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비슷한 거라고, 짝퉁이라고 했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치챈 걸까? 혹시 알고 있는 걸까? 불안이 커졌어요. 새벽 3시 17분에 일어나 목걸이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인가? 인터폰을 봤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한 175cm 정도였어요. 김지연 씨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죠. 누구냐고 물었어요.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A4 크기의 노란 봉투였죠.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페 모먼트에서 도연 씨와 제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월 12일 오후 2시 5분에 찍힌 거였죠. 두 번째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리베라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1월 26일 저녁 8시 18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반포 호텔 더 디자이너스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2월 2일 밤 9시 42분 시간까지 찍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도연 씨 오피스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월 9일 오후 6시 17분이었어요. 입술이 맞닿은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더군요. 다섯 번째는 제 집 앞에서 도연 씨가 장미꽃 99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14일 저녁 7시 15분이었죠. 여섯 번째부터 17번째까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손 잡고 걷는 모습, 모두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총 17장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가 시킨 거냐고 물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호 씨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라고 했죠. 협박이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냐고 물었어요. 5천만 원이면 사진들 전부 준다고 했습니다. 원본도 다 삭제한다고요. 일주일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9일 오후 3시까지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명함엔 박철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010-3472-8851.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너무 선명했습니다. 각도도 완벽했죠. 망원 렌즈로 찍은 것 같았어요. 300mm는 되어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했어요. 누가 봐도 불륜이 명백했습니다. 어떡하지?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예금은 2,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적금은 1,800만 원이었고요. 합쳐도 4,100만 원, 9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이혼당하면? 아이들은 어떡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연 씨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고요. 우리 들킨 것 같다고 했어요. 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찾아왔고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요. 사진 17장이 있다고요. 모두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다고 했어요. 도연 씨는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35분 후 대치동 카페 모먼트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사람 시켜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 박철수라는 사람은 사설 탐정이라고요. 강남에서 10년째 영업하는 베테랑이래요. 누가 고용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민 차장일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요? 네.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일단 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박범한테 돈 주면 끝이 없다고 했죠. 5천 받고 나서 또 요구할 거라고요. 1억, 2억 계속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사진 찍은 것도 초상권 침해래요. 그런데 우리 관계는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분류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이 탐정한테 민 차장도 조사하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남편도요? 왜요? 당신만 조사한 게 아니라는 뜻이래요. 혹시 민 차장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탐정이 양쪽 다 조사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대체 뭘까? 저녁 8시 30분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그냥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이었죠. 17장 모두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도현, 상무랑 바람 피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17장이나 된다고 했어요. 호텔도 가고 집에도 데려왔냐고요.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남자를 집에 들였냐고 소리쳤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들어보는 고함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냐고 했습니다. 23년을 뭘로 본 거냐고 물었죠. 나이 차이도 6살이나 나는 남자랑 바람 피웠냐고요. 창피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전 대답했어요. 나도 외로웠다고요. 당신은 날 여자로 안 봤다고 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예쁘다는 말 안 했다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냐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7장 모두 주워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도연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남편이 알았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사진 봤다고요. 이혼하재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냐고 물었죠.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남편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골목 입구에서 차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자마자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분, 15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겨내자고 했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우리의 달콤한 미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27분이었습니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사설 탐정 박철수였습니다. 김지연 씨라고 불렀어요.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죠.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민준호 씨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전화론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대치동 카페 모먼트에서 보자고 했어요.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에 관한 거라고? 대체 뭘까? 도연 씨 말이 맞았던 걸까? 남편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3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카페 모먼트에 도착했어요. 사설 탐정 박철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어요. 다가가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에 관한 거라고 했죠. 박철수가 새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엔 흰색 봉투였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었어요. 사진들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편이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1월 15일 저녁 7시 40분이었죠. 두 번째는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어요. 1월 22일 밤 9시 15분이었죠. 세 번째는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9일 오후 6시 23분이었어요. 네 번째는 오피스텔 앞에서 손잡고 걷는 장면이었죠. 2월 5일 오후 5시 10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3번째까지는 더 명확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모두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총 13장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박철수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었어요. 회사 동료래요. 영업팀 김수진 대리. 올해 33이라고 했습니다. 미혼이고요. 남편보다 18살 어렸어요. 작년 10월부터 만났다고 했습니다. 벌써 5개월째래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바람 피운다고 난리 쳤는데 정작 자기도 5개월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18살 어린 여자랑요. 왜 이걸 내게 보여주냐고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사진들도 5천만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당신 불륜 사진 17장에 5천, 남편 불륜 사진 13장에 5천, 총 1억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분할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0씩 10개월이요. 안 그러면 둘 다 회사에 알리겠대요. 남편 회사, 도연 씨 회사 모두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양쪽 다 협박하려는 거였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3일 준다고 했어요. 3월 19일 월요일까지래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 불륜 사진은 있는데 탐정이 1억을 요구한다고요. 거절하면 회사에 알린다고 했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절대 돈 주지 말라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라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녹음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만날 땐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 켜놓으라고요. 3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다시 카페 모먼트에서 박철수를 만났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돈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어요. 박철수가 협박했어요. 그럼 내일 당장 남편 회사랑 정도현 상무회사에 사진 보내겠다고요. 이메일로 전 직원한테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요. 일주일 더 준다고 했습니다. 3월 26일까지 1차로 3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사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녹음됐어요. 카페를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함께 갔어요. 강남 경찰서였죠. 협박 신고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협박이라고 했어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다고 했죠.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철수를 검거했다고 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로 입건됐대요. 조사 결과 남편도 공범이었어요. 남편이 박철수한테 저를 협박하라고 시켰대요. 5천만 원 받아서 반반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조사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날 협박하려 했다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경찰서 다녀온 모양이었죠. 저도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흰색 봉투를 놓았어요. 남편과 김수진 대리의 불륜 사진 13장이었죠.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했어요. 우린 똑같다고요. 둘 다 바람 피웠고 둘 다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부했어요. 이혼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요. 그냥 이대로 살자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전 더 이상 못 산다고요. 23년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소송하면 당신이 불리하다고요. 유책 배우자라고 했어요. 위자료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당신도 불륜 증거 있다고요. 쌍방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눈을 쾅 닫았어요. 일주일 동안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휴가를 내서 왔고, 딸은 학교 끝나고 왔어요. 거실에 넷이 앉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 둘 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못 산다고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했습니다. 48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요. 이제 내 삶 살고 싶다고 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이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4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변호사 박은주가 중재했습니다. 이혼 협의서를 작성했어요. 재산은 반반,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예금 4,100만 원은 반반 나눴죠. 각자 2,050만 원씩이요.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쌍방 과실이니까요.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도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23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남편을 봤어요.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대답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보가 온 건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17분이었어요. 정식으로 호적에서 민준호 씨와 이혼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전 이제 싱글이 됐습니다. 48세의 나이예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홀가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죠. 23년에 무게가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8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보였고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보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연 씨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5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였어요. 아들 성준이가 휴가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키가 183cm는 되어 보였어요. 많이 컸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만났냐고 물었죠. 안 만났다고 했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회사 동료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진짜 행복하냐고요. 그 사람이랑요. 정도현 상무님이랑요.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죠.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나중에 후회 안 하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가? 후회 안 할까?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자기는 괜찮다고요. 근데 쉽지 않을 거래요. 다시 시작하는 게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48살이라고요. 조심스럽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였어요. 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 근처 카페였어요. 2주 만이었죠. 그가 야위어 있었어요. 살이 3kg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어요. 뭘 생각했냐고 물었죠. 우리 관계요.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요. 정말 잘할 수 있을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무섭다고요. 48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요.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도연 씨가 말했어요. 자기도 무섭대요. 5년 혼자 살다가 다시 누군가랑 산다는 게요. 실수할까 봐 무섭대요. 그런데요. 그래도 당신이랑 하고 싶대요. 무섭지만 시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무섭지만 당신이랑 하고 싶다고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6월 7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결정했어요. 도연 씨와 함께 살기로요. 전화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라고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6월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도연 씨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역삼동 32평형 오피스텔이었죠. 아이들도 왔습니다. 도와주러요. 아들은 휴가를 내서 왔고 딸은 학교 끝나고 왔어요. 짐을 같이 옮기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한테요. 엄마, 잘 부탁한다고요.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울리면 안 된다고요. 웃게 해달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우린 둘만 남았어요. 짐을 다 풀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이제 우리 집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응, 우리 집이야.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와 손을 잡고요. 날씨가 좋았어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었죠. 기온은 28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 중 하나였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을 봤어요.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했어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키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48세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요. 강물이 흘렀어요.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봤습니다.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고 재료를 샀죠. 소고기 300g과 야채, 와인 한 병을요. 총 48,500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함께 요리했어요. 도현 씨가 야채를 썰고 전 고기를 구웠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재즈였죠. 색소폰 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와인도 한 잔씩 했죠. 레드 와인이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말했어요. 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다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도현 씨가 씻고 전 닦았어요. 물소리가 경쾌했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도현 씨 품에 안겨봤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영화가 끝나고 침실로 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쓰다듬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깊게요. 사랑했습니다. 천천히, 오래요. 서로를 느끼며요. 끝나고 그의 품에 안겨 누웠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붙어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죠. 고맙다고 말했어요. 내 인생에 와줘서요. 나야말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인생이 의미 있어졌다고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제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48세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남편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48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혼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불안도 있었죠. 세상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했어요. 제 행복을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48세도 58세도 68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 아니죠. 나도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여름밤의 별이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고 카시오페이아도 보였죠. 내일도 우린 함께 일어날 거예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할 거예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겠죠. 그게 인생이니까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도현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했습니다. 전도 평온했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제 행복을요. 잘 자요, 도연 씨. 내일 또 봐요.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48세든 58세든 68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48세의 그녀처럼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고 웃고 자신을 아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